자, 335번입니다. 자,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점들이 이렇게 쭉 주어졌어요. 그래서 y는 a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했을 때 y는 a와 y는 b 사이의 거리가 16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16이라고 줬다는 얘기는 요 길이를 16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16이 되어집니다 라고 주어준 상태.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요때에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고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높이가 16인데 넓이가 16 나왔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2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 AC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됐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건 길이가 2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로그를 사용해도 되고요. 뭐 미지수를 두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로그를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여기 점의 좌표를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을 내가 t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요 점은 t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4의 x승이 a가 된 거니까 4의 x승이 a가 됐을 때의 정의역 x는 로그 4의 a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b점 여기를 갖다가 로그 4의 a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만큼 커진 거죠. 2의 x승이 a가 된 거니까 그때의 x는 로그 2의 a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2의 a가 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얼마가 나야 되냐면 2가 나야 된다. 아, 그래? 그럼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4의 a를 해주시면 얘는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밖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2가 될 예정. 그러면 2분의 1 로그 2의 a가 2가 될 예정. 양변 2 곱해주면 얘는 4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그때 a 값은 16이 되어진다. 아, 그러네. 그럼 여기가 16이었다. 16만큼의 길이가 가지니까 여기는 32가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16이니까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그럼 뭐 a점도 구할 수 있겠죠. a점의 x좌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d점의 x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d점의 x좌표는요 32가 된 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5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의 x승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32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한 x는, 얘는 2의 2x죠 32는 2의 5승이죠. 그럼 이때의 x는 2분의 5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상황. 그럼 요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AD의 길이가 2분의 5가 될 예정. 그러면은 넓이니까 2분의 5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 정답은 20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336번인데요.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래요. Y좌표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었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C점이 1대2 내분점. 1대2로 내분되어지는 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점에 대해서 B점을 다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B점을 작성하는데도 역시나 이렇게 수선의 발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얘를 갖다 이렇게 쭉 이어보게 되면요, 이만큼이 3분의 1이라고 줬어요. 여기가 이만큼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직각삼각형 내부의 직각삼각형이 또 나왔죠. 닮음이죠. 닮음 B가 1대 3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1대 3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1대 3, 그럼 여기에 B도 1대 3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평행선 사이 선분 길이 B,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여기도 1대 2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가 2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는 9가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그죠? 다시 1대 3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요 길이는 3이 되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길이가 현재 9니까 아니죠. 9가 아니네. 이씨. 여기가 3분의 몇이죠? 26이죠. 그럼 얘의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9분의 26이 되어져나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9분의 26을 더하게 되면 C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9분의 29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C점의 좌표가 9분의 29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됐습니까? 네. 근데 B점의 Y좌표 구하라고 했네요. 아까 구해놓은 거죠. 네, 9입니다. 이렇게 닮은 관계로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 357번입니다.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방정식의 실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그래프에 있어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셔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2의 x-2 -5입니다. 그러면은 점근선이 -5로 내려가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럼 -5만큼으로 내려앉은 모습에 여기가 이제 -5를 점근선으로 잡고 있는 그래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선 그래프의 모습이 증가 상태에 있겠죠. 이런 식의 증가 상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취해져 있단 말이지 전체에.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은 위로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점근선은 당연히 5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자,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던 건데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의 그래프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겠다.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점근선이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대표점이 이동하고 대표선이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5로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누구의 그래프냐면 2의 x-2 -5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 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Y는 K죠. 그럼 Y는 K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K가 어딜 지나가야지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이거죠. 그럼 이 K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한 점이 되죠. 오직 한 실근이라는 건 한 점을 의미하니까 한 점 맞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두 점이 되죠. 계속 두 점이 되죠. 맞습니까? 두 실근이 되죠. 그러니까 K가 5부터 되는 거죠. 5보다 크거나 같아야 오직 한 실근만 가졌게 돼요. 그래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수니까 5, 6, 7, 8, 9 1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겠고 5개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358번. 좀 전에 경험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표현해야 돼? 점근선부터. 그죠? -3이 점근선이었는데 그게 같이 올라왔단 말이야, 위로. 그럼 얼마가 돼? 3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점근선부터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항상 그런 거는 대표점, 대표선을 표시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이고요. 그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얘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했을 때 한 점은 음수 쪽에서 만나야 되고 한 점은 0과 2 사이에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2의 x 플러스 k입니다. 그럼 2의 x 플러스 k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생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음수 쪽에서 만나는 게 맞아요. 다시 교점 여기가 x1이란 말이야. 여기를 우리가 x1이라고 한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x1이 여기로 이동이 되어지잖아요. x1이 0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x1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명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즉 이렇게 되어야만 해요. 즉 0,2를 지날 때는 안 돼요. 0,2보다 더 저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2의 x 플러스 k승이 0,2를 지날 때의 k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그때 K가 1이 되어지겠죠. 그럼 K가 1보다 어때야 될까요? 라는 거야. K가 1보다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왼쪽으로 가요, 그래프는. 맞습니까? K가 더 커져야. 왜냐면 K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K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K는 1보다 커져야 돼요. 그래서 1보다는 커져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1이면 안 되고, 그죠? 그냥 K는 1보다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과 2 사이에서 만나야 돼요. 두 번째 교점은. 그럼 이제 0일 때의 함수값을 알아볼게요. 0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되겠죠? 0 대입하면 2고요. 그 다음에 그 2 대입하면 얼마가 되나? 어마어마한 값이 나옵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 81에 78이에요. 여기가 78이 되어져요. 그럼 다시 2의 x승의 그래프가 교점이 이렇게 생겨야 돼. 0과 2 사이에서 생겨야 돼. 이제 왼쪽은 보지 말고 오른쪽만 봤을 때. 즉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여기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즉 얘가 2,78을 지날 때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0과 2 사이에서 만남이 생기지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즉 x2의 좌표가 0과 2 사이에 생기려면 2,78을 지날 때예요. 즉 얘가 2,78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2,78이니까 2 대입하면 2에 2 더하기 K가 78. 근데 이게 78이 되는 K는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될까? 78보다 어때야 된다? 2,78을 지날 때보다 더 작아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78보다 작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확히는 이렇게 푸는 게 맞고. 아니면 이때의 K를 굳이 구하고 싶다면 구해도 되고. 왜냐면 우리 로그를 쓸 수 있으니까. 2 더하기 K는 로그 2의 78. 따라서 K는 로그 2의 78 빼기 2. 그럼 빼기 2는 로그 2의 4.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기. 그러면 4분의 78. 그럼 4분의 78이라는 것은 19점 몇. 그러면 로그 2의 19점 몇이라는 거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것. 동의하십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얼마 정도 된다? 4점 몇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그때의 K가 4점 몇인 거야. 그럼 4점 몇보다 작아야 돼. 즉 K가 1보다는 크고 4점 몇보다 작아야 돼. 그러한 자연수 K 2, 3, 4에서 9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까? 오케이? 네.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식은 이거고요. 이렇게. 왜냐면 선생님이 이게 그렇게 헷갈려. 이걸 참 선생님이 헷갈려하는 사람으로서. 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딱 그때를 지날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풀었지만 아마 모든 해설에서는 얘를 정확히 이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는 알고 있죠. 그죠? 2,78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왼쪽에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저 작다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일단 좀 이어서 풀어보죠. 자, 367번이고요. 정의역이 예인 함수의 예의 최대값이 12일 때 모든 양수 A 값의 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밑이 미지수로 작성되어 있는 상태죠.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밑이 미지의 상수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 밑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지. 즉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가 밑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는 감소 상태가 되어지겠죠. 이 함수는 이렇게 되면 그럼 감소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2와 1 사이를 봤을 때 최대값이 1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여기가 12일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10이라는 값이 도출이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요 3 곱하기 a분의 3의 마이너스 2승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양변 3으로 나눠주면 얘는 다시 4가 되어질 것이고요. 얘가 4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2분의 1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역수까지 걸려있네. 그러니까 2분의 1 그죠? 얘가 2분의 1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a의 값은 6이 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a의 바운더리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이 도출이 되게 되면은 그쵸, 모순이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다음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는 함수가 되겠고, 그때의 정의역 범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보시면 최대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2가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3배의 a분의 3에 마이너스 1승을 했더니 그게 12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양변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a분의 3에 마이너스 1승이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4분의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a가 10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몇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더 고려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게 잘못했네. 범위가 a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a분의 3이 그렇게 되는 거죠. a분의 3이 미치니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자, a분의 3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고 a분의 3이 1보다 크게 있을 때죠. 완전 요걸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좀 진행을 해보면, 요런 범위 내에 있을 때 요 값을 구했더니 아까 얼마 나왔지? 이거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4가 나오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a가 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a가 12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a의 범위가 얼마가 되냐면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 뭐 계산이 좀 잘못됐나요 지금? 뭐 잘못됐니 이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게 1이구나. 미안하다. 1이네요. 네. 자, 여기가 1이군요. 네, 뭐 이 마이너스 1은 뭐지? 어떻게 하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 a가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분의 3이 되어지겠고요. 그래서 a는 4분의 3이 나오고 a는 6이 나오고, 이거 둘 다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4분의 2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죠? 여기는 좀 실수가 있었고, 문제 풀이에도 여기 좀 문제가 있었고요. 얘를 왜 마이너스 1이라고 쓴지 모르겠는데 여기 범위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3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여기 범위 내에 있는 저 함수에 대해서 역시나 미치 미지수인데 미치 이제 범위가 주어졌어요. 어쨌든 감소하는 함수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일단 지수로 잡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는 친구를 t로 치환할 예정. 그리고 얘에 대한 범위는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고, 그때 t 여기가 x가 여기가 2가 되어집니다. 축이.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 조금 멀리 있겠고 3이 좀 가까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의 t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즉 2를 대입하게 되면 4에 마이너스 4에 b 빼기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여긴 b가 됩니다. 따라서 t의 범위가 b-4부터 b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때의 y는 a의 t승 그래프고, 이때의 a는 문제에서 0과 1 사이라고 줬고요. 그럼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b-4부터 b까지, 그래서 b-4부터 b까지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처럼 비율을 줬는데 여기서도 비율이 16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모르겠으니 대입해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은 a의 b 빼기 4가 되어지겠고요. 최소값은 a의 b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분의 얘, 즉 a분의 b, 즉 a의 b-4 나누기 a의 b승의 값이 16이 나왔다. 그럼 b 사라지고요. a의 마이너스 4승이 16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a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자, 373번 역시나 같은 유형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얘는 아까 그거는 그래도 밑의 범위를 줬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다시 밑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을 때의 상황부터 먼저 해보겠음. 자, 그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t로 치환할 예정. 그때의 여기에서는 축이 3으로 잡혀 있겠고 1부터 4까지입니다. 그럼 1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어요. 이 사이에서 범위에서의 t값의 바운더리를 구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에서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1에서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온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값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될 예정이 됩니다. 자, 그때 y는 a의 t승의 그래프이고요. 감소하는 범위로 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겠고 이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대한 얘기고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이때가 최대값이 되니까 최대값은 a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근데 그 값이 27이어야 한다. 따라서 a의 값은 27분의 1이 되어지고요. a 우리가 최초에 설정한 범위에 맞춰서 a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1보다 큰 상황을 해결해 볼 예정. 자, 이 범위 내에서 이 작업은 동일할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완벽히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 이때의 y는 a의 t승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하는 상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의 최대값이 여기입니다. 그럼 3 대입하면 a의 세제곱이죠. 얘가 27이 나왔다. 이제 이 얘기가 될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은 이때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가 구한 a 값이 우리가 원하는 범주 내에 들어있으니까 얘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둘 다 인정이 되어지니까 둘이 곱해주면 9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즉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짓을 그냥 2번 했다라는 거 정도밖에 없죠. 변화한 건 없습니다. 위에 거랑 풀이는 똑같죠. 자, 374번 문제 역시도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밑을 그냥 오픈을 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좀 손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수로 잡혀있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t로 치환할 예정.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서 위로 볼록하고 축이 1로 잡혀 있겠죠. x는 1. 그때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3까지. 그럼 2분의 1은 좀 가까이에 있겠고 3은 좀 멀리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값의 바운더리가 되겠고 즉 1 대입하면 a 더하기 1이 되겠고요. 3 대입하면 a-3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t값의 범위가 a-3부터 a 더하기 1까지 잡혀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때 y는 3의 t승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고요. 이때가 a-3이 되겠고 이때가 a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최대값이 81이래요. 여기가 81이랍니다. 즉 a 더하기 1을 대입하면 81이 나온대요. 그러면 a 더하기 1이 4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a 더하기 1이 4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a 값은 3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4가 됐었어야 되니까 a의 값은 3이어야 되겠고 a가 3이면 요 값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최소값은 여기가 되니까 0 대입하면 1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되고요. a의 값은 3이 되어지니까 둘이 더한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1번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gx는 a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두 합성함수의 최대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은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할 수 있겠네요. 진짜 하기 싫은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f0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0g라는 함수는요 g를 fx에다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의 x승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지는 게 f0g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때의 a의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예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값의 범위가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야, A가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서의 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정의역 범위는 문제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요 범위에 따라서 값을 구해볼 예정.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A의 마이너스 1승, 여기가 A의 제곱이 되어짐. 그럼 이때의 t값의 바운더리는 A의 제곱부터 A의 마이너스 1승까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의 저 함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어지고요. 요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가 되겠고, 이때 t가 얼마일 때냐면 1일 때가 되어집니다. 그때 a제곱부터 a분의 1까지 라는 범위에 있게 되니까 a제곱부터 a분의 1까지 범위, 그래서 최대값, 그러면은 a제곱부터 a분의 1까지니까 그 범위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은 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야, 아니죠. 그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요, 요 범위에 따르게 되면 A분의 1이라는 게 1보다는 훨씬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분의 1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겠고, 얘는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제곱이 뭐 이쯤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어쨌든 최대값이 발생하는 순간은 여기가 되어집니다. 요 범위 내에서 A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1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A가 1보다 큰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면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논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A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 범위만 바뀌게 될 겁니다. t값의 바운더리가 A의 마이너스 1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의 제곱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이때 이 내용은 역시나 동일하겠죠. 동일할 거예요. 네,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이때 여기가 A의 마이너스 1승, 여기가 A 제곱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가 1보다 큰 범위에 있게 되면요, A 제곱은 무조건 1보다 커지게 되어 있고요. A의 마이너스 1승은, 즉 얘가 A분의 1이죠. A분의 1은 1보다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포지션이 이렇게 되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왼쪽 것도 그렇고 오른쪽 것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가 A분의 1이고 여기가 A제곱인지, 아니면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A분의 1인지, 그런 정도의 디테일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1을 기준으로 더 커지냐 작아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의 상황도 역시나 똑같아지겠죠. 지금 어떻게 본 거냐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분의 1이 되고 여기가 A제곱이 된다 라고 봤을 때 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여전히 2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내용.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A가 1보다 클 때 이 두 상황은 최대값이 2로 일치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G0F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얘는 잠시 이쪽으로 빼주시도록 하고, 자, G0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0F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fx를 gx에 합성하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치환이 바뀌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고 1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잡혀 있을 때 여기서의 t의 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되겠고요. 1 대입하면 2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로 잡혀 있게 된다. 자, 이제 다시 고민이 되죠. a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인지 a가 1보다 큰지에 따라서 a의 t승의 그래프와 a의 t승의 그래프가 바뀌겠고, 이때는 이런 식이 되겠고 이때는 이런 식이 되어질 거예요.
이때 0부터 2까지 그리고 0부터 2까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최대값에 대한 관심만 있죠. 최대값이 0이에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 대입하면 1 나오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여기가 a 제곱이 되어집니다. 즉 최대값이 1이거나 a 제곱이어야 하는데 최대값이 1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값이 같아져야 된대요. 아까 여기서 구한 최대값들이 전부 다 2였잖아요. 2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a 제곱과 2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런 걸 만족하는 모든 a 값의 합은 루트 2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잖아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루트 2만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밖에 안 나오는데 왜 모든 a의 합을 구하라고 한 이유가 뭐지? 아 어디 또 계산 틀린 데 있나? 아 짜증난다. 이러면 이거 찾기가 힘든데. 큰일 났습니다. 최대값 루트 2. 아, 이 값이 틀렸네요. 0이 아니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2죠. 승엽아, 계산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저거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 내용은 똑같아요. 그 루트인 인정받고요.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a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와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 2랑 같아지려면 얘가 2여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를 더하면 2분의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398번입니다. 얘가 세 양수 A, B, C가 있는데 얘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하기 싫은 대소관계네. 뭐 하고 싶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하기 싫은 대소관계네요. 그래서 얘를 볼 건데 사실 이렇게 지수와 로그가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은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항상 보면 우리가 얘를 연립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y는 3분의 1 x라는 그래프와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에다가 요 두 그래프의 x의 좌표가 a인 요 순간에 대한 얘기. 그죠? 그게 요 첫 번째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y는 2분의 1 x와 y는 로그 3의 x 요 둘의 x좌표가 b인 순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의 정의역이 x가 c인 순간.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같아진 순간의 값들이 a, b, c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교점의 x좌표. 저 방정식에 해가 되니까요 얘네가. 그래서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은 뭐만 그려주면 되냐면 그림만 좀 올바르게 그려주시면, 뭐 그림 몇 개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림만 좀 올바르게 그려주시면 얘는 손쉽게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와 이 친구와의 교점을 구해야지 거기가 이제 A가 되겠는데, 정확한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지금 정확하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비율상으로만 좀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좀 그래프를 큼직하게 그려주시고 비율만 좀 잘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존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은 그려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둘의 관계는 분명히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2분의 1 x 그래프와 3분의 1 x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럼 2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만 내려가는 모습이죠. 2분의 1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3분의 1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게 되겠고, 그 다음 2분의 1의 x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네. 로그 2x와 3x입니다. 그럼 여기에 1이라는 점을 그대로 두고 얘가 대칭돼서 넘어온 점이 있겠고, 여기 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더 크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3분의 1 x의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각각의 교점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로그 3분의 1 x의 그래프와 로그 2 x의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를 우리는 A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 그래프와 로그 3의 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가 B가 되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의 x의 그래프와 로그 3의 x의 그래프예요. 3분의 1 x 그래프와 로그 3의 x의 그래프 여기 있죠. 교점이. 그러면은 여기가 C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대수관계가 그냥 ABC 순서대로 대수관계가 존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좀 불분명하죠.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실질적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좀 불분명한데, A, B의 관계는 정확히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게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되거든요. 비율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거 잘못했다. 또 잘못했어. 미친놈이네. 오늘 왜 이러지? 얘가 3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이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되어지죠. 됐니? 자냐 다? 나 자냐? 좀 알려주라고. 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자, 다시 3분의 1 x승과 로그 2x예요. 다시 3분의 1 x승과 로그 2x승이에요. 로그 2x 여기. 여기가 A 맞아요, 그죠? 맞아? 아까도 여기가 A였는데? 나 뭐 한 거야? 진짜 병신짓을 아주 오지게 하고 있구나. 자, 여기가 지금 보면 3의 x의 그래프와 3분의 1 x 그래프, 여기가 C죠. 네, 여기가 B죠. 네, 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 그치?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403번 역시나 같은 유형이죠. 어떤 유형이냐면, A라는 것을 보면 A는 이거 정석에서 했던 것 같아요. A의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B라는 것은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잡혀있는 함수고, C라는 것은 A의 n 플러스 3승분의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냐면, A점, B점, C점은요, A의 x승이라는 그래프에 이 x의 값이
n 플러스 1분의 n일 때랑 그때가 a고 여기에 x의 값이 이거일 때 b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값이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질 거예요. 약분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질 겁니다. 얘도 약분해주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n이 자연수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a의 바운더리가 0과 1 사이예요. 그럼 감소하는 함수겠죠. 그때 얘와 얘의 대소를 비교해보면 아마도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 아니죠. 반대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일 거예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제일 작냐면 n-n 플러스 1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n 플러스 2분의 1이 작고 그 다음에 1-n 플러스 3분의 1이 그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이 누가 되냐면 A고 여기 점이 누가 되냐면 B고 여기 점이 C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대소관계가 A, B, C 순서가 돼야 돼요.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정답이 5번이 나오는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04번인데요. 얘는 어느 것 하나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딱히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계산을 일단은 해주기는 해야 되니까. 야, 이건 양수음수 관계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도.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시도예요. 선생님도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풀이를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선생님도. 그냥 일단은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시도를 해보자. 그러면은 시도하는 방법이란 건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목적은 차를 통해서 차의 모습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통해서 대소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긴 하죠. 근데 그거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얘네들을 갖고 하려면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3의 a승이 5입니다. 3의 a승이 5니까 a라는 수는 로그 3의 5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의 b승이 29입니다. 그럼 b라는 수는 로그 7의 2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의 c승이 27입니다. 그러면 얘는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얘는 2의 3승이죠. 얘는 3의 3승이죠. 양변에 3분의 1승 해주면 2의 c승이 3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c는 로그 2의 3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들에 대한 관계를 볼 텐데 로그 3의 5는요. 로그 3의 3과 로그 3의 3과 로그 3의 9 사이에 있는 수죠. 그 다음에 로그 7의 29는요. 로그 7의 7과 로그 7의 49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로그 2의 3이라는 건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4 사이에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값이 1이고요. 이 값이 2고요. 이 값이 1이고요. 이 값이 2고요.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럼 얘가 낑겨있는 위치를 보면 1과 2의 중간, 얘가 낑겨있는 위치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얘가 낑겨있는 위치는 3과 9의 보다 3에 좀 치우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얘는 누구한테 치우쳐져 있는 상태냐면 49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상태. 맞죠? 29라는 수는 7과 49에서 49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전부 다 1점 몇이라는 값인데 과연 어느 값에 조금 더 가까운 수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1에 좀 가까운 수가 A예요. 그러면 A가 제일 작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딱 가운데 있으니까 C가 여기 있으면 되고요. B는 49 쪽에 쏠려 있으니까 B가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번. 그러니까 이건 시도를 했는데 그냥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은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풀게 되면 이건 우연이죠. 예, 이건 우연히 맞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시도를 했고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운이 좋았어.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구별이 다 됐어. 얘는 딱 중간에 깔려 있었고 중간에 딱 2와 4 중간에 있었던 값이고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었고 얘는 왼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가깝게 쏠려 있었고 얘는 이쪽에 가깝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딱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맞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를 그냥 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차를 비교를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 차를 가지고 풀어주시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한번 요렇게 푼다라는 걸 느낌을 알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8의 C승에서 7의 B승을 빼볼게요. 8의 C승 빼기 7의 B승. 이거를 하면 얘가 2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양수란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지. 그럼 얘네 둘이 뺐더니 음수였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8의 C승이 7의 B승보다는 작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자. 8의 C승하고 8의 B승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교 자체를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7의 B승이 하물며 8의 C승보다 큰 마당에 얘가 8의 B승이 된다면 당연히 얘가 더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립한다. 따라서 C보다는 B가 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맞춰줌으로써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해서 3번 정도의 비교를 거쳐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판별을 해내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410번입니다.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AX, A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일 때 다음 세수의 대소 비교를 또 해달라. 역시나 또 차를 봐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네, 차를 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해야죠. 네, 차를 봐야죠. 하기 싫다. 자, 대소 비교하는 거 안 하면 안 될까? 해야죠, 그래도. 네. 자, 얘를 보면 일단은 여기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양변의 로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보면 로그 A의 A에 로그 A의 X에 그리고 로그 A의 A 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 A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로그 AX의 범위라는 것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무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가 1보다는 크고 그리고 A는 2보다 큰 상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얘가 1과 2 사이에 있는 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1과 2 사이에 있는 수 2분의 3. 그게 제일 간단하겠지? 그럼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9가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의 제곱의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4분의 9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고, 빼기 하기 싫은데 그냥 빼기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렇게 풀어버릇하면 안 돼. 자, A 빼기 B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X의 제곱 빼기 로그 A의 X의 제곱. 그럼 얘는 앞으로 2가 내려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해, 이런 상황이 되겠고, 로그 A의 X로 묶어주면 로그 A의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때 로그 A의 X는요 0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0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밑이 2보다 크고요. 얘도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양수죠. 양수 그냥 헛소리 안 할게요. 자,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수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얘는 무슨 수죠? 음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A-B는 음수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B-C도 해볼까요? 다 해봐야지. 근데 얘네들이는 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B-C 는 하기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C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A의 X가 1부터 2 사이에요. 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2보다는 큰 상태예요. 2 이상인 상태죠.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밑진수 사이의 관계가 밑이 더 크죠. 밑이 더 크게 되면 얘는 0점 몇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C는 몇과 몇 사이에 있는 수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C라는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값은 무조건 1보다 커질 수밖에 없고요. B는 A보다 크고요.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A보다 B가 크고요. C는 0과 1 사이 값이고요. A라는 것은 얘가 1과 2 사이 값이니까 제곱하면 2보다 커지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C, A, B 이렇게 판정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얘랑 얘랑 빼는 건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은 안에 있는 진수끼리 계산을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따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433번입니다. 점 0,3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만나고 그리고 3,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만나지 않는 직선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하는 함수가 누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억의 함수랑 니은 함수랑 디귿 함수를 전부 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얘는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예정. 자, 일단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기 있는 로그 함수들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3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로그 함수니까 좀 그래프를 이렇게. 자, 2분의 1의 x의 그래프라는 건 기억 보기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 여기의 값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0,3, 3,0도 표시해보면 0,3이 여기 있고 3,0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니은 그래프는요, 그래프가 일단은 요거 마이너스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요 x 마이너스 3과는 무슨 관계가 되냐면 대칭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에 대한 대칭 관계를 형성이 되어질 거예요. 점근선은 3으로 가지고 갈 거야. 자, 그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좀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로그는 진수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죠. 즉 진수가 0보다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큰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하죠. 그러면 x가 3보다 작은 곳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즉 그러면 x는 3이라는 게 점근선이 되는 거지. 3에서 정의가 안 되고 3보다 작은 곳에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3이라는 점근선을 이렇게 갖게 되어 있고, 여기에 3이라는 점이 찍혀 있고 여기에도 3이라는 점이 찍혀 있을 예정. 그리고 이 그래프는 여기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점근선을 제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래프가 되어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로그 2의 9가 되니까 뭐 2점 몇? 3점 몇? 3점 몇이 되겠네. 그럼 이 그래프가 이 3보다 위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y절편 값이 3을 넘어가요. 0을 대입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3으로 잡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에 정의가 안 되니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해요. 즉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형성되는 함수가 되겠고, 원래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될 텐데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대칭이 되어져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3,0이 여기 있고 0,3이 여기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때 0,3을 지나는 직선과 모두 만난다. 0,3을 지나는 직선과 모두 만나요? 어떻게 돼도 만나겠죠? 그죠? 네. 얘는 어떻게 돼도 만날 거예요. 어떤 식으로 0,3을 지나는 직선, 3,0을 이런 0,3을 지나는 직선과 모두 만난다. 여기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저 함수의 그래프랑 만날 수밖에 없겠고요. 3,0을 지나는 직선과도 근데 3,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런 직선은 만날 수가 없죠.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럼 얘는 안 돼요. 그럼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기억은 참. 오케이. 그럼 너는 참이 돼요. 0,3을 지나는 직선과 어디에서도 만난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그려도 만나겠죠. 어떤 식으로 직선을 그려도 만날 거예요. 3,0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어요. 그죠? 얘를 지나는 이 직선은 쟤랑 만나지 않죠. 3,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직선은 얘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니은도. 자,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0,3을 지나는 직선들 다 만나지 않을까? 어떻게 그어도 만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어떤 식으로 그어도 만나요. 3,0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어떻게 그어도 만나죠. 그래서 얘는 다 만나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나의 보기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성립하는 거는 기억과 니은 두 개가 성립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439번인데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2의 x승 그래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x축반으로 이동하면 얘가 된다? 그럼 얘를 볼게요. 3분의 1에 2의 x승 더하기 4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얘를 정리해야 되겠죠. 3분의 1이라는 수는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든 간에 2의 거듭제곱, 무슨 다른 어떤 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K 역시도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해낼 수 있고 뭐 어떤 수든 간에 그렇게 해낼 수 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뭐에서 배운 거냐면 로그에서 배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배운 점이 있었죠. 즉 다른 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을 표현할 때 얼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2의 로그 2의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로그의 정의가 미체 자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 요 앞으로 딱 떨어지겠죠.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3 더하기 4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였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n의 m제곱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 올라갈 수 있죠. 따라서 얘의 값은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445번입니다. 또 비교하는 문제네요. 비교해서 관계식 범위에 대해서 설정하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로그 함수가 둘이 나왔고요. 얘네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는데 각각의 점근선을 좀 표현을 해보면 점근선이 얘는 점근선이 a분의 1이 되겠고 얘는 점근선이 b분의 1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b분의 1과 a분의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1이니까 a분의 1과 b분의 1의 관계, 그럼 a분의 1이 더 크겠죠. b분의 2와의 관계인데 b분의 2는 우리가 또 알기가 힘들고, 근데 b분의 2는 얘가 0 되는 포인트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어질 거예요. a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b분의 2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a분의 1의 포지션인데 a분의 1의 포지션, 여기 있네. x축과의 교점이 얘의 점근선 위에 있다. 그럼 점근선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에.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되고 얘의 점근선은 a분의 1인데, 즉 여기가 a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a분의 1과 b분의 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a분의 1과 b분의 2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b는 2a인 관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a분의 2가 만나는 포인트가 되겠고, 이렇게 나아가는 로그 함수가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a분의 2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겠죠. 자, 이때 a의 범위를 옳게 나타낸 것, b가 2a인 관계인데 그때의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자, 지금 얘로 판단할 수 있겠죠. a분의 1과 a분의 2의 관계가 a분의 1보다 a분의 2가 더 커야 되는 상태야. 그렇게 되니까 양변에 a 곱해주면 1은 뭐래 미친놈이 말해 이상한 짓을 했어요 또. 요런 관계라면 a분의 1이 이거는 안 되는데? 얘는 안 돼. 그럼 다시 요거 갖고 하자. b가 1보다 크죠? 그러면은 b가 2a죠. 그러니까 2a가 1보다 크단 얘기지. 그럼 a는 2분의 1보다 크단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게 정답 3번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49번에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곡선을 f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렇고요. 그때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얘랑 만나는 점에서 OA의 길이가 BC 길이의 2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fx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fx가 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여기랑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여기 점은 얘가 0 되는 포인트니까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m이 0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2의 x승이 m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 그때의 x는 로그 2의 m이 되어질 겁니다. 즉 따라서 여기가 로그 2의 m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로그 2의 m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m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A의 길이가 BC 길이의 2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OA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럼 중점이라는 얘기는 B의 x좌표는 2분의 1 로그 2의 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는 요 2분의 1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가 여기 2의 x승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m의 2분의 1승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역시나 여기도 중점이 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fx에도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fx에다가 얘한테 집어넣는 거죠. 얘한테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m의 2분의 1승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 플러스 m 해주시면 그 값이 m의 2분의 1승과 똑같아야 된대. m의 2분의 1승과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m의 2분의 1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의 2분의 1 플러스 m은 m의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변에 요거 이항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m은 m의 2분의 1승 더하기 m의 2분의 1승이니까 2m의 2분의 1승이 되어지겠고요. 양변 제곱해주면 m 제곱은 4m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때의 m의 값은 0 또는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m 값은 2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4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55번인데요.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거 그냥 옮겨서 붙이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잘라서요. 예쁘게 잘라서 옮겨 붙이시면 되는 문제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가 옮겨 붙이기가 쉬울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붙여주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의 요 값하고 요 값들만 이제 구해주시면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좌표를 구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좌표가 이제 얼마가 되냐의 문제죠. 여기가 지금 얼마에다 그은 거냐면 1에다 그은 선이죠, 이게. 그래서 1을 지나는 이런 선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과 만나는 포인트니까 여기가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럼 제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의 길이가 현재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의 높이가 얼마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친구의 높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9죠. 4고요. 8이고요. 높이. 여기가 얼마야? 구고 2x 플러스 1이고 요만큼은 얘를 평행이동한 게 얘죠. y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그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가 선분기를 제공을 해준 거네, 그지? 여기 6이 되겠지. 4, 6이 24의 반이니까 12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56번인데요. 456번도 똑같이 잘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고, 갖다가 붙여주시게 되면 요만큼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함, 이런 얘기지.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 확인. 3이라는 것은 2의 로그 2의 3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밑이 2분의 1인 상태인데, 그럼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x수로 고칠게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3만큼의 이동이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로그 2의 3만큼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는 로그 2의 3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의 길이를 찾을 예정.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값을 대입했을 때 둘이 똑같이 나오는 상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 좌표가 2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요 높이가 지금 현재 2입니다. 2. 그리고
이거 대입하긴 싫은데. 아, 대입하기 싫은데 저건.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3초만 생각해보자. 3초. 1, 2, 3. 없네. 그러면 그냥 대입.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요 길이가 로그 2의 3이니까 요 길이가 로그 2의 3이니까 로그 2의 3만큼 간 좌표가 될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죠. 얘한테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럼 y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높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묶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얘한테 주면 얘는 2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은 로그 2의 2입니다. 그러면은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3이니까 로그 2의 2분의 3분의 2가 되어져요. 거기에 2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2에서 3분의 1을 빼게 되면 3분의 4가 되어지겠죠. 얘가 높이가 됩니다. 여기가 3분의 4가 되니까 그러면은 넓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57번입니다. 얘를 둘러싸인 부분 넓이 SK라고 잡아줬대요. 역시나 똑같이 잘라서 해결을 할 예정.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면 되고요. 그때 여기에다가도 요걸 하나를 더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도형은 결국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우린 좌표만 필요해요. 요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구해 볼 건데요. K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K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요걸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분의 2의 x승인데 좀 꼴보기가 싫게 생겼네. 근데 뭐 어떻게 좀 정리할 방법도 딱히 있죠. 4분의 1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2의 x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러면은 얘랑 얘의 관계가 평행이동이죠.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의 값이 2가 된다라는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다 k를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는 2의 k-2승이 되어지겠고요. k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2의 k승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도 나왔고 가로의 길이도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k 플러스 여기 높이가 k 플러스 2가 되는 상태고요. 네,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넓이를 써볼 거예요. 그럼 넓이를 써보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현재 2니까 2 곱하기 여기의 길이를 써주면 되죠. 여기의 길이는 2의 k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즉 2의 k승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어지겠고 요게 넓이입니다. 자, 그 넓이를 sk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가 sk다 이렇게 주기로 한 거죠. 자, sk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sk 플러스 2를 써주면 돼요. sk 플러스 2는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의 k승 이렇게 되어지겠죠. k 자리에 k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얘 둘을 뺐을 때 72가 된다. 그럼 위아래의 차를 보겠다. 그럼 둘이 빼면 72는 둘이 빼주면 2에 자 2로 묶어줄 수 있겠죠. 2로 묶어주시게 되면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둘이 빼주게 되면 2의 k승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승 플러스 2의 k가 되어져요. 얘가 70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양변 2로 나눠주면 얘는 3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요 친구랑 계산하면 2의 k 플러스 1승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승 얘가 얼마가 되냐면 36이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런 k 값을 찾으래요. 이런 건 찍는 게 좋지 않겠니? K값 찍어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자, 얘는 2의 K상으로 묶을 수 있겠죠? 2의 K승으로 묶어주면 요 자리엔 2 남아요. 요 자리에는 4분의 1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요 자리에는 4가 남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남게 됩니다. 요게 얼마가 되냐면 36인데 지금 좀 큰일이 하나 났어요. 뭐냐면 왜 음수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빼는 방향이 잘못됐네요. 거꾸로 뺐네요.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야 되겠지, 그지? 우리 방청객들 돼요? 되니?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빼주면 2의 k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의 k승 마이너스 2의 k승. 아, 죽고 싶다 진짜. 아우, 왜 이래. 2의 k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2로 묶었고 나눴고 여기까지 됐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36은 얘네인데 얘네 2의 k승으로 묶을 수 있지. 여기 4 남지 1 남지 1 남지 4분의 1 남지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3, 2 그러면은 4분의 9.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2의 k승이 36. 따라서 양변에 9분의 4 곱해주면 16. 따라서 k가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상수 k 값은 4입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467번인데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a의 g-a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f 인버스 x에 대해서 f 인버스 a 플러스 f 인버스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데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상태인 거죠, 사실상은. 근데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일단 첫 번째, 얘의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의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얘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예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산술기하 평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0을 잡아놓고요. 그때 마이너스 1을 하고 1을 대입했을 때 0 대입하면 저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2니까 몰라.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역함수에 대해서 좀 적용을 시키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아, 이건 얘는 x형에 대한 대칭이 아니구나. 원점 대칭이구나. 얘가 플러스였을 때 y축 대칭이에요. 다시 요거 정리를 하나 할게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요거는 이게 y축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얘가 원점 대칭이죠. 요게 원점 대칭. 점대칭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얘를 갖다가 내가 k라고 놓고 그러면 fk가 a란 얘기가 되겠고 얘를 내가 l이라고 주게 되면은 f의 l이 마이너스 a가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걸 따지게 되면 2분의 1에 2의 k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되어지겠고 플러스 2분의 1에 2의 l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승 이란 얘기가 되어지겠고 그랬을 때 얘네 둘의 합이니까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2의 k승 플러스 2의 l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승 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겠는데 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미지수가 너무 많고 해결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네요. 이 값이 얼마일까?
자, 얘를 갖다가 풀어주시면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을 잡아놓고요. 마이너스 1 잡아놓고요. 1을 잡아놔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잡아놓게 되면 0에서는 값이 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니까 0 잡아놓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게 되면 얘가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빼기 2가 되니까 아니죠. 2 마이너스 2분의 1가 2분의 3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져요. 이렇게. 즉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일 거예요. 어떤 함수. 근데 편의상 직선으로 그린 것뿐 그게 곡선이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게 표시만 되면 돼요. 그러면 K의 포지션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마이너스 K의 포지션이 어딘지 모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돼. 여기서 이미 끝났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K와 마이너스 K예요. 그러면 K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 있었다. 마이너스 K는 대칭적 구간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K. 그럼 이 둘의 값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L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있었을 건데 그 L도 대칭적 구간에 잡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L이었을 때 여기가 L이라고 준다면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아, 안 되네, 이렇게. F 인버스 A 플러스 F 인버스 마이너스 A 그러면 그게 K 더하기 L 그러면은 F의 K 가 A 모르겠다 이거. 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선 다시 풀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일단 다 배제하고요. 이거 원래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y는 2분의 1에 이거 역함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이거 그냥 역함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y는 2분의 1에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분의 1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y에 대해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냥 구해주시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면 2 곱해주시면 2y는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분의 1이 되는 상태고요. 양변에 2의 x승 곱해주시면 2의 2x승 플러스 2의 2y의 2의 x승 플러스 1은 0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 근은 못 구하잖아 우리가. 그럼 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럼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주시게 되면 얘는 2의 x승이라는 게 여기서 한 근이죠. 이 근이라는 거는 2분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얘를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여기서 묶어 나오시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고, 여기에 2니까 약분 해주시게 되면 2의 x승의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지금 이걸 갖다가 x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x는 로그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요. 이때 xy 바꿔주면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요게 요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한번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도 안 풀리면은 해석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이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풀도록 하고요. 해석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겠고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9번입니다.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공존 상황이 나왔고 그 공존 상황에서는 항상 역함수 관계를 맨 처음에 생각을 좀 해봐야 함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얘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상태 얘는 로그 A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상태 평행이동의 관계를 봤을 때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인 게 자명해짐 따라서 Y는 X라는 보조선이 있으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라는 보조선 즉 대칭점이 되어지겠습니다. Q점과 P점의 관계는 대칭점이 되어진다. 누구에 대한 대칭점? Y는 X에 대한 대칭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4,2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을 표현할 때는 항상 수선의 발로서 표현하도록 함 14,2가 되어지겠고요. 그럼 우리가 Q점의 좌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Q점의 좌표는 2, 얼마가 되냐면 14가 될 예정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이때 R점을 뭐라고 한 거냐면은 X축에 평행한 직선 즉 P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 요 점을 R점이라고 하기로 함 이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랬을 때 PQR 넓이가 78이 나온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R점을 한번 구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R점에 대해서 A의 X승 마이너스 B가 몇이 되는 2가 되는 그러한 X값을 구하고자 함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Q점은 여기 위에 점이니까 A의 X 마이너스 B는 2,14를 지나게 되어 있음.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14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B는 A 제곱 빼기 14가 되겠고요. 이때 B는 A의 X승 빼기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연립하기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네, 그 연립 상태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어서 얘를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관계식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관계식을 보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두 개씩 세워놓고요. A, B 값 내버려 둔 채로 이제 얘네들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요 R점의 좌표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밑변 높이만 가지고서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PR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그럼 PR의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PR 길이는 내가 모르는 상태라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되어지겠죠. 요 선이. 근데 요 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상태냐면 14에서 2를 빼어주니까 12가 되는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얘의 넓이는 PR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고 얘가 몇이 나오는 상태냐면 78이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6이 되고요. 양변 약분해주면 따라 PR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1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13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좌표가 나오는 거죠. 여기 1이 되었네요. 아 그러니까 1, 몇이 되는 상태? 2가 되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1,2니까 얘가 1,2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1 대입하면 A-B가 2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B는 A-2가 되겠고요. 따라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럼 얘랑 둘이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A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근데 A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배제하고 A의 값은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A가 4니까 B는 2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로그 2의 A, B니까 8이 되겠고요. 로그 2의 8이니까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직선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x는 4라는 직선이죠. 얘가 곡선 얘와 만나는 점을 b라 하겠음 이란 얘기가 되겠는데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필요할 예정. 그래서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겠고요.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x가 되겠죠. 요 점의 좌표는 1,0이 되어질 겁니다. 이때 x는 4가 필요하대요. x는 4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럼 x는 4라는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b라고 할 예정. 그리고 4,0을 지나는 여기에요. 여기 점을 우리는 a라고 할 예정. 자, 여기서 4를 대입하게 되면은 나오는 값은 2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과 저러한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자, 여기에서 조금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래프가 사이즈가 이 정도만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래프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줄여놓고요. 자,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예정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스럽지가 않으니까 좀 마이너스 1스럽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그때 얘가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저 친구는 여기 2,0을 지나게 되면서 아니죠. 0,2 안 지나죠. 쟤는 0,3을 지나게 돼 있네요. 0,3을 지나게 되면서 증가하는 상태에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 얘랑 만나는 점, 요 점을 누구라 하겠다? C라 하겠다. 그때 삼각형 ABC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일단 B점의 좌표는 4,2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린 작성할 수 있는가? 작성할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1에 x-4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6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얘가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연립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C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얘네 둘이 연립하는 게 둘이 같다라고 논다고 해서 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하고 로그 방정식 같은 것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닐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쟤네는 연립이 불가능한 상태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삼각형 ABC의 넓이.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거죠. 요렇게 만들어진 요 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ABC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림이 왜 이래? 그지 같은. 이씨. 어쨌든 뭐 요런 도형에 대한 얘기인데.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임무 같은데. 자, C점의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C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를 대입하게 되면
2의 t승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야 돼요? 지금 둘이? 같아야겠죠. 기울기가 1짜리니까 가로 세로의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6 마이너스 얘니까 5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1이라는 것이 t랑 똑같아야 됩니다. 요 길이가 t니까. 결국은 그게 그 얘기가 되고 연립한 상황이 결국은 연출이 되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복잡하기는 하다. 그러면은 이거 연립해서 그냥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는 이게 연립해서 풀지 않는데 그냥 사실은 풀 수 있죠. x 플러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x가 5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란 말이지. 그럼 얘는 어쨌든 2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x를 해서 5가 나오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은 1밖에 존재하지 않죠. x가 1일 때 얘가 성립하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닌데 그냥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가 누가 되어진다? 1이 되어진다. 이런 이유가 되겠지? 따라서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C점의 좌표가 1,5가 되어질 거예요. 이런 이유가 되겠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 요 길이가 현재 얼마죠? 2죠. 그리고 요 길이가 현재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3이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귀찮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y는 이게 만약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 거예요.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쟤의 역함수를 여기다가 그냥 갖다 주는 거지. 쟤의 역함수. 자, y는 x라는 선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얘의 역함수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요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걔의 역함수니까 얘의 역함수니까 똑같이 여기 몇 컴마 몇을 지나게 되냐면 0,3이니까 3,0을 지나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쟤의 역함수가 되어질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내게 되고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몇 컴마 몇을 통과할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5,1을 통과하게 되겠다. 요런 얘기가 되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얘랑 만나는 점을 구해보고자 함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냐면 5,1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랑 요 점이 무슨 점이니까? 대칭점이니까. 누구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1,5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점을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 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정석적으로 풀면 요리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거. 자, 492번입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어진 두 함수 얘에 대해서 f0gx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 그러면 내가 fx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fx는 로그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에 x분의 8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줬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은 3이죠. 3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고 있는 모습. 따라서 fx라는 친구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때 gx. 자, 그럼 여기에서 g0fx니까 gx를 fx에 합성할 예정. 그래서 f0gx는 로그 2의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8이 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빼기 3 이렇게 잡히겠죠.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기에 대하여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친구에 대한 부분이죠.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럼 저 친구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죠. 축이 x는 1로 잡혀 있는 상황. 근데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x는 0은 여기 있을 예정이고요. 이만큼에서의 t값의 바운더리를 구해봐야 됨. 그럼 t값은 여기보단 최소한 크게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16이 나오네요. 그래서 t가 16보다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의 바운더리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짐. 그때 로그 2의 t 빼기 3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함. 그러면 이 친구 그림 그려주면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리고 16보다 큰 쪽 16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16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의 최소값 여기가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16 대입해 주게 되면 4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나오게 된다? 1이 되어진다. 그래서 정답 2번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93번 f0gx는 x는 a일 때 최대값. 자, 이게 일단 f0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함. 그래서 f0g의 x를 구해야 되는 상황. 자, 일단은 fx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fx는 2의 x승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고 gx는 로그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그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x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2에 마이너스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렇게 합성이 되어지는 상태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지수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위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2분의 1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거 아니다. 2분의 1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지. 마이너스 지수 이쪽으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요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밑이 같은 로그로 잡혀 있으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이 되어집니다. 요게 합성함수의 모습이죠. 요게 f0g의 모습. 그래서 얘의 최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왜 유리함수가 나왔지? 유리함수의 합성함수가 나왔는데요. 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x가 1일 때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서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구라고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그래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상태에서 t분의 1에 대한 얘기. 그럼 t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오게 되겠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만큼에서 최대값이 여기가 되겠죠. 2를 대입한 값. 2를 대입을 해주게 t에다 2를 대입하면 2 대입하니까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t 대신에 2를 대입한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겠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t가 몇일 때니까 t가 2일 때니까 t가 2일 때니까 x가 몇일 때예요? 1일 때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2분의 1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둘이 곱해주면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자, 503번입니다. 직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P점에 대한 좌표를 줬어요. 알파, 3의 알파승이랍니다. 그럼 P점의 좌표가 알파, 3의 알파승, Q점의 좌표가 베타, 3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승. 얘가 성립을 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때 얘에 대한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넓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요 길이가 필요하죠. 요 길이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이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요게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필요하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있으면 되니까 세로 길이는 3의 알파승에서 너를 빼주면 되죠. 그럼 요 세로의 길이가 3의 알파승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승이니까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베타승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얘가 세로가 될 예정. 여기에
가로의 길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게 되면 이게 넓이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4라고 줬고, 따라서 4 곱하기 3의 알파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베타승 얘의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최소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얘는 2배 루트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이 곱하면.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4일 예정. 따라서 2배 루트 3의 마이너스 몇 승이 되냐면 4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2배 루트 81분의 1이 되어지겠죠. 루트 81분의 1을 요새 뭐라고 불러? 9분의 1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2가 곱해지니까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유형의 문제였어요. 얘도 그냥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는 대입만 하면 나오는 넓이 테마니까 그냥 그 넓이시계만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